일본의 경제 사정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나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언발의 오줌 누기식 대책이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베 전 총리가 구원 투수로 다시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 재무부가 발표한 2020년 9월 말 국채화 차입금 및 정부 보증 채무의 현재액은 1189조 9160억 엔으로 전년 말 대비 7.7% 늘었습니다. C19 감염증 대책으로 급부금 지급을 단행한 후 3월 말 1% 증가였던 것이 6월 말에 4.8%까지 뛰어 올랐고, 이후에도 고투 캠페인과 월세 보상, 기업 대출 등의 지급을 두 차례에 걸쳐 추경 예산으로 지급하면서 이를 충당하느라 빚이 급증했습니다. 한편 세수입은 크게 침체될 전망입니다. 지난 2018년도 세수는 60조 3,453억 엔을 기록했지만 2019년도에는 법인세가 줄면서 58조 4,415억 엔이 됐습니다. 2020년도는 기업들의 대폭적인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에 소비세율 인상으로 2019년도에 18조 3,536억 엔까지 증가했던 소비세는 2020년도 들어 시작된 소비 침체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국가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고 세수입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스가 총리는 조만간 3차 추경 예산을 지시해 재정 지출을 더욱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재무성은 2차 보정 예산을 베이스로 한 전망에서 2021년 3월 말에는 나라 빚이 1355조 엔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3월 말 1114조 엔이었으므로 22%나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국가 채무는 머지않아 증세의 형태로 국민의 부담이 됩니다. 일본의 국민 부담률은 2018년도에 역대 최고치인 44.1%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부담률은 세금 부담과 사회보장 부담의 합계가 국민 소득의 몇 %에 이르고 있는지 보는 지표로 일본은 2010년 37.2% 기록 이후 8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후 2019년에 잠시 주춤하는 듯 했지만 2020년도 들어 C19 감염증에 따른 경제 타격으로 국민 소득이 줄어들면서 국민 부담률은 44.6%까지 단숨에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 부담률이 2010년 22.4%의 저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9년 기준 27.3%를 기록하고 있지만 일본보다는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고, 또한 OECD 회원국 평균보다도 7.3%포인트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층 더 증세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서 C19 감염증이 종식되고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일본의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일본의 다행인 것은 세계 주요국들도 대폭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어서 현 단계에서는 일본의 큰 빚이 시장의 관심을 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C19 감염증 이후 주요국 경제가 V자 회복을 보일 때 일본 경제만 낙오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 돈으로 구제된 기업이 사회에서 제대로 성장해 이익을 내고 세수 증가로 이어진다면 나라빚 증가도 멈추게 되고 재정 재건에 나설 수 있습니다. 반면 C19 감염증 발병 전부터 구조적으로 힘들었던 기업까지 구제 자금을 쏟아 넣게 된다면 회사는 C19 상황에서도 살아남지 못하게 되고 국가가 투입한 재정 지출은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지급한 10만엔의 정부 급부금이나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에게 100만엔에서 200만엔을 지급한 지속화 급부금은 일본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정부계 금융기관 등의 융자 확대도 있어서 기업들은 이러한 자금들로 버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기업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악화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보유 자금이나 지원받은 자금, 빌린 자금 등을 모두 소진하게 된다면 기업들은 다시 일본 정부에 구제 금융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거세게 낼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C19 감염증에 의한 경제 위기에 가세해 일본은 향후 심각한 인구 감소에도 직면하게 되고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는 소비가 점차 증가해갈 기대는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일본은 지금의 위기 상황만 감내하면 C19 이전의 사회로 돌아갈 것이라는 판단으로 정부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C19 감염증 이후의 사회를 내다보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 만한 사업에 대한 구상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굳이 꼽자면 도장과 팩스를 없애고 디지털화로 진행하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국가 채무 증가 속도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이지만 각종 지원금들과 함께 신재생 관련 수소 인프라 및 소부장 산업 등 경제 성장을 위한 지출을 늘리고 있는 것과는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C19 감염증이 또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3차 확산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의료붕괴 사태가 벌어지진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11월 12일 NHK의 집계에 따르면 전일 일본의 신규 확진자 수는 1546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에 조언하는 자문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현재 상황에 대해 11월 이후 증가세가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까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야구장에 80% 이상의 관중을 집합시키는 실험을 한 이후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의료기관과 숙박요양시설에 감염 환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C19 상황을 쉽게 컨트롤할 수 없게 되면서 정부 지출을 더 늘릴 것으로 보이며 이후 일시적으로 쌓인 나랏빚을 줄일 수 없게 되면서 일본 경제는 하락의 길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적인 예로 교토시는 C19로 인한 경제 악화 등으로 세수입 부족이 발생했고 2033년도까지 누적으로 총 5,620억엔의 재원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교토시는 2026년도에 기금이 고갈되고 그 다음은 모든 재원 부족액이 적자로 계속 계상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에 따라 2028년도에는 재정 파탄 상태에 해당하는 재정재생단체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바라보며 더욱더 기대되는 점은 아베 전 일본 총리가 행보를 확대하면서 장래에 총리로 다시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로 국가 채무 급증에 큰 공을 세운 아베 전 총리는 11월 11일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들로 구성된 포스트 C19 경제 정책을 생각하는 의원연맹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야마모토 전 지방 창생 담당상이 이끌던 아베 지지 단체인 아베노믹스를 성공시키는 모임이 포스트 C19 경제 정책을 생각하는 의원연맹으로 간판을 바꿨으며 회장도 아베 전 총리로 교체됐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립 모임에서 스가 정권을 확실하게 지지하고 C19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대규모 금융 완화로 물가를 상승시키는 리플레이션을 지지하는 학자로 분류되는 이와타 기쿠오 전 일본은행 부총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는 C19 시대의 금융 정책에 관해 정부와 일본은행이 연합군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베가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을 이유로 총리직을 사임한 후 의원 모임 회장으로 취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가 사임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활발하게 움직임을 재개하는 것에 관해 주변에서는 벌써 총리로 3번째 등판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는 총리 재임 중 사실상 휴면 상태에 있던 보수 우파 의원 모임인 창생일본도 조만간 재개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아베가 일본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